우리는 종종 요양원 이야기를 먼 미래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말합니다. 평균 입소 연령은 78세.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나이입니다. 더 놀라운 건 입소 후 월 평균 비용이 약 16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도 실제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식비, 간식비, 기저귀, 병원비, 개인 위생용품까지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요양 생활, 과연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요양원 입소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서 일상을 꾸릴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 그게 바로 요양원 입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을 너무 낙관적으로 봅니다. 난 그래도 80 넘어서까지는 괜찮겠지. 우리 부모님은 건강하시니까. 아직 요양원은 멀었어.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요양원 평균 입소 연령은 78세입니다. 이 말은 곧 누군가는 74세, 또 누군가는 76세에 이미 요양원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78세는 평균일 뿐이지 기준이 아닙니다. 이 통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요양의 문턱에 닿을 수 있다고 말이죠. 입소는 서서히가 아니라 갑자기 찾아옵니다. 요양원 입소는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오는 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집니다. 그 계기는 대부분 단 한 번의 사고 또는 한 번의 병원 입원입니다. 혼자 욕실에서 넘어졌는데 골절로 입원 재활 어렵고 결국 입소. 뇌졸중 후 반신마비 가족이 돌볼 수 없어 요양원. 인지장애 급속 진전 치매 증상 심화로 입소 결정.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준비의 유무입니다. 누가 돌볼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비용은 감당 가능한가? 이 질문들이 평소엔 불편해서 피해왔지만 그 순간엔 반드시 마주쳐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요양 입소는 혼란으로 시작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게 된 순간 대부분의 가족들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요. 이 한마디로 결정되는 인생의 마지막 거처. 입소 대기자 수가 수십 명인 곳도 많기 때문에 시설의 질이나 위치, 비용을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이런 요양원이었어? 이런 비용이 계속 나간다고? 내 부모가 여기에 계셔야 한다고? 이제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선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왜 78세보다 더 빠른 입소가 늘어나는가? 최근 들어 요양원 입소 시기가 더 앞당겨지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화의 속도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기능저하를 안고 오래 사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자녀 없이 혼자 사는 노년층이 많아졌습니다.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없기에 요양원 입소 시점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질환의 누적, 70대 중반부터 당뇨, 고혈압, 퇴행성 관절염, 치매 전 단계 증상이 겹칩니다. 복합질환이 되면 집에서 돌보는 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치매 진단 시점의 변화. 과거에는 치매 초기에도 집에서 생활했지만 이제는 방문 요양에서 시설 요양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게 삶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다르게 말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후 평균 생존 기간은 약 4에서 6년입니다. 이건 단지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매일 돌봄이 필요하고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며 감정적 소통과 인간관계도 중요한 삶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 시간은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버거운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온전히 가족의 몫이 됩니다. 당신이 생각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라면 누가 요양 결정을 내릴까? 어떤 시설이 내게 적합한지 미리 알아본 적 있는가? 요양원에 들어갈 돈이 매달 160만 원 나온다면 3년치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가? 나는 아직 멀었어라는 생각, 혹시 착각은 아닐까? 이 질문들을 70대가 되어서야 생각한다면 이미 요양 입소는 선택이 아니라 수용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준비입니다. 78세, 절대 먼 시점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65세라면 앞으로 10년 남짓입니다. 그리고 그 10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갑니다. 지금 준비하면 요양시설도 내가 고를 수 있고, 비용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존엄과 삶의 질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면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데나 들어가게 되고, 자녀가 대신 결정하게 되고, 비용 때문에 급히 퇴소하거나 더 저렴한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요양은 늦게 준비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요양원 입소는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시기를 평균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78세는 평균일 뿐 실제로는 그보다 빠른 사람도 절반입니다. 그 절반에 내가 포함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둘째, 장기 요양 등급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은 계속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장기 요양 등급 받아 놨으니까 요양원 들어가도 정부에서 거의 다 해주겠지. 혹은 장기 요양 보험이 있으니까 비용 부담은 별로 없을 거야. 하지만 막상 요양원에 들어가 보면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건 일정 수준까지의 기본 서비스일 뿐 실제로 필요한 돌봄, 편의, 생활 관련 서비스는 대부분 개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 총액이 월 160만 원까지 쉽게 올라갑니다. 장기 요양 보험이 지원하는 건 일부입니다. 우선 구조부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장기 요양 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요양 등급 1에서 5등급 인지 지원 등급에 따라 월 최대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 비율은 평균적으로 20% 내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거의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12등급, 지원금 많음, 본인 부담은 적음. 등급이 낮을수록 4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지원금 적음, 본인 부담 비율 높음. 즉, 건강이 비교적 괜찮을 때 요양원에 입소하면 국가 지원은 오히려 적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장기 요양 보험에서 아예 지원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요양 생활의 실제 비용을 좌우합니다. 본인 부담이 따로 붙는 항목들. 요양원 입소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항목이 장기 요양 등급과는 상관없이 현금으로 나갑니다. 식비, 하루 3식 기준 월 약 30만에서 40만 원. 특별식, 간식 제공 시 추가 비용 발생. 간식비 영양 보충식, 요구르트, 간편식, 당뇨식 등. 요청 시 별도 청구 월 3만에서 5만 원 이상. 기저귀 및 위생용품비, 요실금, 대소변 실금이 있을 경우 월 10만 원 이상, 상태에 따라 20만 원까지도 증가. 병원 외래약값, 요양원에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경우 왕복 교통비 진료비 약값, 전액 본인 부담. 임의용 서비스비, 커트, 염색, 손톱 정리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월 2만에서 5만 원 수준. 개별 물품 사용비, 개인 휴대폰, TV, 침구류, 안경, 보청기 등. 분실파손 시 교체 비용도 가족이 부담. 특별 관리비, 인지행동치료, 물리치료, 전문간호 인력이 추가되는 경우 월 10만에서 30만 원 이상 추가될 수 있음. 이 모든 걸 합치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도 월 100만에서 160만 원 사이의 본인 부담금이 생깁니다. 특히 1인실이나 프리미엄 요양시설을 선택할 경우
월 200만 원 이상 지출도 흔합니다. 착각 1. 기초생활수급자만 아니면 다 비슷하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수급자도 아니고 돈도 조금 있으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해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월 150만 원 연금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제외. 자동차가 있다. 생계급여 불가. 자녀가 재산이 조금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각종 혜택 제외. 이런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 저소득층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양원에서 나가는 돈은 사비로 다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착각 2. 그럼 국가에서 좋은 요양원에 넣어주지 않나? 국가 장기요양보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요양원은 지정시설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정요양원 중 시설이 낙후되었거나 대기자가 많은 곳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가족들이 결국 비지정 민간 요양원이나 프리미엄 요양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은 순식간에 2배, 3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정 요양원 4인실 본인 부담 약 월 80만 원, 비지정 프리미엄 요양원 1인실 본인 부담 월 180에서 200만 원 이상.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양원이 끝이 아니라 병원비가 겹치면 지출 폭탄. 요양원에 계신 분 중 상당수는 만성질환 또는 정기 외래 진료 환자입니다. 그 말은 즉 요양원 비용 외에 추가로 병원비가 든다는 뜻입니다. 요양원 내부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 이동은 필수. 전용 차량, 보호자 동행 인건비, 약값까지 합치면 한 번 나갔다 오는데 10만 원 이상. 이게 월 2에서 3회 반복되면 월 병원 관련 비용만 3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즉 요양원비, 병원비 월 2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게다가 중간에 감염, 골절, 치매 악화 등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면 요양원의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중 비용이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출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질문을 해보세요. 월 16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년은 9,600만 원. 이 비용을 마련해 두었는가? 연금 외에 이 돈을 메꿔줄 부동산 현금화, 자녀 지원, 금융상품은 준비되어 있는가?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로 입소 가능한 시설 목록을 알고 있는가?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기초연금 장기요양급여 추가 지원 제도를 숙지했는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경제적 위기가 됩니다. 특히 부부 중 한 명만 들어가도 남은 사람의 생활비는 줄지 않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 됩니다. 셋째, 당신이 모시는 날이 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부모님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콘텐츠를 보고 있는 당신이 요양원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부모님이 아니라 당신의 배우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대부분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아픕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기대를 합니다. 우린 둘 다 건강하니까 같이 잘 지낼 거야. 하지만 통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72%, 배우자 돌봄 경험률 여성 63%, 남성 41%, 노년기 부부 중 60%는 비동반 건강 상태를 겪는다. 한 명은 건강, 한 명은 질환 보유 상태. 즉, 둘 다 건강한 상태로 80대를 맞는 부부는 소수입니다. 현실은 한 명이 먼저 요양 대상이 되고 다른 한 명이 그걸 떠맡게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남편이 먼저 아프다면 아내가 그를 돌보기 위해 병원 동행, 약 챙기기, 식사 조리, 입력 보조, 심리적 케어를 모두 떠맡게 됩니다. 반대로 아내가 먼저 치매 증세를 보이거나 넘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남편이 갑자기 간병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기를 누구도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부간 요양 문제는 경제 문제로도 번집니다. 배우자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단순히 심리적인 부담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충격도 상당합니다. 요양원 비용 월 150만 원. 부부의 전체 연금 지출 중 절반을 차지.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음. 지출 구조 왜곡. 병원과 요양원이 겹칠 경우 가족 총 지출이 월 250만 원 이상 증가. 특히 배우자 간 연금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이름으로만 연금이 들어오고 남편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아내는 자신의 지출을 별도 마련해야 하는 생활비 공백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생각보다 요양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많은 이들이 자녀를 기대합니다. 그래도 애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큰애가 의사라서 잘 알아볼 거야. 막내가 그래도 부모한테 잘하니까. 하지만 요즘 자녀 세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에 깊이 관여하지 못합니다. 직장, 육아, 거리 문제로 인한 실질적 간병 불가능, 요양원 정보 부족, 행정 절차 어려움으로 입소 결정 자체에 참여 못함, 비용 분담 회피 그건 엄마 몫이지. 아버지 연금으로 하셔야죠. 결국 요양의 가장 큰 부담은 남은 배우자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둘 다 요양원이 필요한 날도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 치매로 요양 3등급, 아내 골다공 증퇴행 성관절염으로 낙상 반복. 이 부부가 75세를 넘기고 나면 둘 다 돌봄 대상자가 될 가능성은 30% 이상입니다. 이 경우는 요양원 2명분의 비용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즉, 월 150만 원 곱하기 2는 300만 원이 매달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연금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요양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치매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양원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관절 골절 후 재활이 어렵거나 보행 불가능, 심장 수술 이후 활동 제한, 중증 당뇨로 시력 저하, 자가관리 어려움, 우울증인지 저하로 생활 유지가 힘들 때, 즉 누구나 평범한 병을 겪고 그 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요양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몇 달 안에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배우자 간 요양 계획 대화는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서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이 먼저 아프면 어떤 시설을 원해? 나보다 당신이 먼저 입소하게 되면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우리가 동시에 아프면 자녀에게 뭘 부탁할 수 있을까? 요양보험이나 간병보험, 우리 둘 다 들어뒀어? 이 대화를 지금 하지 않으면 그때는 감정적으로 복잡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건강할 때 미리 해두는 대화는 나중에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넷째, 지금은 괜찮아도 80세 이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70대 초반까지는 누구나 말합니다. 난 아직 멀었어. 지금 건강하니까 요양원은 한참 뒤지.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하지만 이 말이 진짜일 수 있는 건 딱 70대까지만입니다. 80세를 넘기면 상황은 다릅니다. 몸은 괜찮아도 머리가 흐려지고 생각은 또렷한데 몸이 버텨주지 않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80세 이후에 벌어지는 진짜 노년의 현실을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그 시기를 지나본 사람만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계는 그 힌트를 보여줍니다. 80세 이상 고령자의 요양원 입소율이 가장 높습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요양원 입소자 중 80세 이상 비율은 약 68%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중 여성이 3분의 2 이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은 남성보다 수명이 길고 부부 중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홀로 남은 여성 노인의 요양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80세 이상이 되면 건강 문제가 동시에 여러 가지 찾아옵니다. 고혈압, 신부전, 관절염, 골다공증,
당뇨 백내장, 치매 우울증, 이런 복합질환은 집에서는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집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지는 나이, 80세, 70대까지만 해도 많은 가족들이 말합니다.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돌볼 수 있어요. 하지만 80세 이후부터는 낙상 빈도 증가, 수면 중 혼동 상태 선망, 배뇨 배변 조절 어려움, 식사 및 위생 거부 행동 등으로 인해 집에서 돌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치매 초기 증상이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가족의 육체적 정서적 피로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결국 요양시설 입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돌봄 1:1 요구가 많아지며 비용이 폭등합니다. 80세 이상 노인은 단순히 시설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한 명을 케어하기 위해 한 명이 전담해야 하는 수준으로 돌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원 입소 비용도 함께 상승합니다. 1:5 비율의 일반 돌봄 요양원 월 약 100만 원, 1:2 또는 10일 집중 돌봄 요양원 월 18만 250만 원 이상, 중증 환자 전용 시설 월 300만 원 이상,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국가의 장기 요양 등급은 이미 소진 수준에 도달해 있어 실제 지원금보다 본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80대는 치매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치매도 70대와 80대의 차이는 뚜렷합니다. 70대에는 주로 경도 인지장애 MCI 수준으로 시작되지만 80세 이후에는 치매 진단 비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70대 치매 진단율 약 8에서 10%, 80세 이상 치매 진단율 30% 이상, 85세 이상 여성 기준 40%에 육박. 이 말은 10명 중 3에서 4명은 치매와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에게는 24시간 관찰, 위험 행동 방지, 약물 복약 관리 등의 전문 돌봄이 필수입니다. 이는 곧 요양 비용이 2~3배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80세 이후는 살면 사는 대로라고요?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80 넘으면 뭐 사는 대로 살다 가는 거지. 하지만 실제 80세 이상 고령자의 평균 기대 여명은 8에서 9년입니다. 즉 80세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른 10년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10년이 준비되어 있으면 평온한 노후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경제적 고통과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가 겹치는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괜찮은 게 내일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노화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다 넘어져서 골절, 삼키기 불편해졌다 폐렴으로 입원, 물건을 자꾸 잊어버린다 치매 진행. 이런 작은 이상은 요양원 입소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80대는 이런 변화가 불과 몇 주 만에 가속화되는 시기입니다. 80세 이후의 삶도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70세까지의 노후 준비가 아니라 80세 이후의 삶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80세 이후 10년, 월 160만 원씩 요양원에 있다면 총 1억 9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없다면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 자녀인가? 배우자인가? 사회복지인가? 지금 가진 집이나 연금으로 가능할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지금 괜찮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째,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3가지.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막막해집니다. 비용이 너무 많다.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장 쓸 일도 없는데 왜 벌써 생각해야 하지?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요양의 질은 지금의 준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단지 돈만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정보, 태도, 결정권입니다. 지금부터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입소를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 요양원의 가장 흔한 입소 사유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못해서입니다. 즉,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만 기능을 유지하면 요양원 입소 시기를 5년 이상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걷는 시간을 유지하세요. 하루 최소 20분 이상. 실내보다는 햇볕 받는 야외. 규칙적 걷기는 균형 감각, 혈류 개선, 기분 안정에 모두 효과적입니다. 2. 손을 계속 사용하세요. 요리, 글쓰기, 퍼즐 맞추기, 정리정돈. 손 사용은 두뇌 자극인지 기능 유지로 연결됩니다. 3. 혼자 밥 먹는 연습을 하세요. 누군가가 챙겨줘야만 먹는 식사가 되면 돌봄이 시작된 겁니다. 식사는 신체 자립의 핵심 지표입니다. 4. 입으로 소리 내어 말하세요. 독서, 통화, 일기 낭독. 언어 기능의 유지, 뇌 기능의 유지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입소 없이 살아가는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대비책입니다. 둘째, 요양원 대신 쓸 수 있는 지역 자원과 제도.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비슷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서 못 씁니다. 5.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서비스. 장기 요양 등급이 있다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돌봄 제공. 주 34회까지 가능. 비용은 1회당 12,000원 수준. 식사 준비, 세면, 보조, 산책, 동행 등 가능. 6. 주야간보호센터.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 데려오는 형태. 하루 8시간 기준 2에서 3,000원의 본인 부담금. 인지치료, 놀이활동, 식사 제공. 치매 초기나 독거노인에게 매우 유용. 7. 재가복지센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복지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 말벗, 안부 확인, 병원 동행, 약 타오기 등. 일반 경증 노인도 신청 가능. 8.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일부 지역에서 진행 중. 병원 퇴원 후 요양원 대신 집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 의료복지주거 연계형 서비스. 이런 자원들을 잘만 활용하면 요양원 입소를 최소 2에서 3년은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존엄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결정권은 내가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상황은 내가 결정할 수 없을 때 남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요양원에 들어갈지, 어떤 의료를 받을지, 어떤 방식으로 노후를 살지, 이 모든 건 의사 표현이 가능할 때 미리 정해야 내 뜻대로 갈 수 있습니다. 1.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연명 의료를 받을지 말지, 위급 시 어떤 처치를 원하는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서류입니다. 2. 요양계획서 작성. 어느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을 선호하는지, 비용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 가족 중 누구와 상의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면 남은 가족에게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3. 노후 정보 정리 파일 만들어두기. 가입한 보험, 연금 수령 계좌, 요양 등급 서류, 복지카드, 장애 등록증 여부 등 긴급 시 가족이 당황하지 않도록 해두는 준비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태도입니다. 요양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노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준비한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수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요양이라는 말을 불행의 상징처럼 여기지만 준비된 요양은 오히려 안전한 삶의 뒷받침이 됩니다. 준비의 핵심은 미리입니다. 지금은 입소 대상이 아니라서 생각 안 한다면 그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돈만 준비해두면 끝이라 생각한다면 결정권과 정보가 없으면 돈도 방향을 잃습니다. 나는 안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누구도 10년 뒤, 15년 뒤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요양원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통계가 말해줍니다. 입소 시기 평균 78세, 비용은 월 160만 원. 그런데 대부분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 국가가 해주겠지라는 착각. 하지만 요양의 순간은 갑자기 찾아오고 준비 없는 사람은 선택조차 하지 못한 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 정보, 결정권.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만이 마지막 10년을 존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